저는 제 이름은 안성민이고요. 저는 그 EUC Specialized Solution Architect라고 하는 포지션이고요. APEC을 담당하고 있고 한국인이긴 하지만 싱가포르 베이스로 APEC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여기 EUC라는 담당하는 제품은 워크스페이스를 포함한 앱스트림, 워크독 이런 프로덕티브 애플리케이션 위주로 매니지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아마존 워크스페이스는 기반적으로 뭐 아시겠지만 AWS가 제공하는 매니지 서비스 중에 하나로서 클라우드 기반의 관리형 데스크톱이고 또 어차피 한국 고객 특히 금융권 분들은 이미 BDI를 많이 경험하고 계셔서 제가 아주 기초적인 설명은 최대한 자제하고 저희 사용 예시 위주로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중간중간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저희 오늘 목차 말씀을 드리면 워크스페이스 소개 제가 간략하게 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 제일 중요한 세션이 사용 예시고요. 그 다음에 이 사용 예시가 끝나고 나서 저희가 한 10분 정도 브레이크 타임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데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마존 워크스페이스라고 보통 부르는 일반적인 서비스는, 그러니까 저희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비용 효율적인 관리형 클라우드 데스크톱입니다. 어차피 이제 어떤 식으로, 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저희 워크스페이스를 부르는지 제가 설명을 그 다음 장부터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워크스페이스는 세 가지로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다른 제품과 차이점을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우선은 빠르고 즉각하게 반응되는 성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한국어로 약간 번역을 해놔서 약간 이제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빠르고 즉각 반응하는 성능은 기본적으로 온프렘에서 데이터 센터에서 BDI를 프로비저닝 하실 때 프로비저닝 하는 자체에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프로비저닝 하고 나서 사용자에게 어사인을 했을 때도 역시 성능상의 이슈가 많이 발생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EC2 기반의 워크스페이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퍼시스트한 성능을 제공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 장치에서 워크스페이스를 접속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역시 기존에 이미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의 어센티케이션 서버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금융권 쪽은 당연히 AD를 사용을 하고 있고 AD와 연동 부분은 지원합니다. 제가 지금 앞에 설명드린 거에 대해서 어떤 디바이스를 지원할 수 있는지 우선 말씀을 드리면, 제로 클라이언트, 띵 클라이언트, 태블릿 PC, 그리고 데스크탑 노트북, 그 다음에 저희가 삼성 덱스 같은 특별한 모바일 액세서리가 필요한 제품과도 연동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필드에서 고객분들이랑 많이 만날 때 받는 질문이 제로 클라이언트, 띵 클라이언트를 이미 가지고 계신 고객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한국 금융권 쪽은 이미 BDI가 많이 도입된 고객이기 때문에 전사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 띵 클라이언트나 제로 클라이언트를 도입한 경우가 많은데, 그 다음에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이 어떤 모델을 지원을 하느냐. 역시 모델은 기존에 HP나 아니면 LG나 여러 제품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하드웨어 제품 모델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사용되는 OS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띵 클라이언트 위주로 구매하셨던 고객분들 중에 하드웨어 모델을 살펴보면 HP나 델 같은 모델에서 윈도우 7이나 윈도우 8의 인베이디드 형태의 윈도우를 제공하는 OS는 저희에 적합하지 않으나, 윈10 기반의 IoT 윈도우 OS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델이나 HP를 예전 OS로 구매를 하셨더라도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제품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 제품과 연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히 사용자 클라이언트를 어떤 걸 선택해야 하실 때 현재 가지고 있는 모델과 OS 그리고 업그레이드 가능한지 그것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워크스페이스가 많이 BDI라고 하는 그 일반적인 요구사 어떤 곳에 가장 BDI가 많이 쓰는지는 이미 알고 계실 거고요. 사실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온프렘에 구축하는 BDI와 다른 그 사례가 있는데 저희가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내용이긴 하지만 우선 재택근무, 계약직 근로자, 뭐 개발자, 인수합병, 다중개인장치 이런 부분이 일반적인 BDI와 별로 차이점이 없지만 실제로 안을 잘 들여다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비슷한 요청을 한국에서 많이 받았었는데요. 한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받았었는데 일반적으로는 BDI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고객입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와서 이제 접속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 자기 PC를 가지고 일하는 고객인데 만약에 어떤 그 디제스터가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재해 상황이 발생됐을 때, 특히 재해 상황 같은 경우는 한국에 예전에 뭐 사스나 뭐 마르스나 뭐 이러한 재해상이 발생됐을 때는 일반적으로 사무실 출근을 못 하게 되죠. 그럴 때 일반적으로 재택근무를 하는 상황 말고 갑자기 재테크를 이머전시한 형태로 사용하게 된다면 그때를 위해서 사실은 BDI나 이런 걸 구축해서 내부망에 접속하게 하면 좋지만 그걸 별도로 유지해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의 사례의 가장 그 장점은 신속하게 바뀔 수 있는 상황에 이상적이라는 거. 일반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지만 갑자기 어떠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클라우드에만 접속을 할 수 있다면 인터넷만 연결 가능하다면 재택근무도 가능하고 그 사용자가 동일하게 온프렘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접속할 수 있는 장점입니다. 또 그리고 계약직 근로자 3개월이나 6개월 단위의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BDI망을 온프렘의 데이터 센터에 다시 구성을 한다는 것은 실제로 많은 낭비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실제 사용하는 많은 고객들이 계약직 근로자나 혹은 개발자, 특히 어플리케이션 컴패티빌리티 테스트를 내부적으로 하기 위해서도 저희가 OS를 올려서 테스트를 하고 끝나면 다시 저희 워크스페이스를 끄는 그런 형태로도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질문이 또 제가 다른 후반부에 그 금융권 관련해서 사례를 하면서 약간의 설명을 추가로 더 드리긴 할 텐데 보안적인 요소가 저희가 어느 정도 많이 충족할 수 있는지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우선은 BDI 자체를 도입하는 이유는 뭐 망분리나 이런 이유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거는 클라이언트 장치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없게 하는 그게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금융권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업계에 적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용 네트워크에 연결할 때 위험 완화는 아무래도 금융권이나 이런 쪽에 망분리에 적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떠한 어센티케이션을 통해서 그 인증을 할 수 있는지 AD는 당연히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AD를 통해서 GPU나 이런 부분들도 동일하게 기존의 BDI에서 사용했던 GPU를 그대로 적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멀티팩터 어센티케이션도 지원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 모든 인프라가 사실 AWS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 하드디스크 인크립션이나 볼륨 인크립션이나 이런 건 디폴트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따 솔트웨어 매니저분께서 이제 데모를 얼마나 빨리 프로비저닝을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릴 건데요. 우선은 그 전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얼마나 간단하길래 저희가 계속 간단하게 언제든 이머전시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느냐. 제가 만약에 혹시 AWS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스크립트라고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라는 저희 스크립트 기반의 이제 저희 랜딩존이나 이런 걸 만드는 스크립트 기반의 프로그램이 매니지 서비스가 있는데요. 만약에 제가 클라우드 포메이션으로 워크스페이스를 만든다. 그러면 물론 스크립트를 미리 제작을 해야겠죠. 그 스크립트를 가지고 제가 1분도 안 돼서 그 스크립트를 완료할 수 있으며 그 1분 이후에 윈도우의 런칭 타임을 포함해서 15분 이내로 제 BDI가 완성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UI로도 동일한 작업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풀 API를 제공하기 때문에 기존의
어프루벌 시스템이나 뭐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그거와 연동해서 간단하게 워크스페이스를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사용하던 AD, GPU 전부 연동해서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소프트웨어 배포, 업그레이드, 패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웸이라는 솔루션이 물론 제공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BDI를 사용하시는 고객들은 이미 SCCM이나 아니면 패칭 솔루션을 온프렘에서 이미 사용하고 계십니다. 동일한 솔루션으로 그대로 변경 없이 구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사용한 새로운 리전에 서울 리전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 어느 리전에도 동일한 구성으로 빠르게 사용자를 추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저희 워크스페이스가 가능한 리전은 11개 리전이고요. 그 다음에 APEC에서는 한국, 호주, 일본, 싱가포르 이렇게 4개의 리전이 사용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유럽 쪽은 3개, 미국 쪽은 4개 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더 많이 추가를 할 예정이고요. 올해 사실 서울 리전에 3월 말에 런칭이 된 상태여서 저희가 이제 이런 세션도 가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사실은 서울 리전에 런칭하기 전에는 저희가 금융 고객이나 아니면 반드시 데이터 센터나 이런 부분이 한국에 위치해야 되는 고객분과 이야기하기가 약간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서울 리전에 위치가 돼 있기 때문에 본인의 그 회사에 그대로 온프렘에 사용하시는 것과 다를 바 없이 다이렉트 커넥트라는 전용선을 통해서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제가 자세한 디자인 부분은 이 슬라이드가 끝나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저희 일반적인 사용 예시 모델 중에 이머전시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머전시나 아니면 뭔가 갑자기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아니면은 컨트랙 유저나 이런 걸 사용할 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이 면 유저나 이런 부분을 커밋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게 사실 저희가 많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쉽게 사용하고 생성하고 그 다음에 터미네이션 시키는 것도 장점이긴 하지만 고객이 가장 BDI나 이런 것에 현재의 투자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불만을 가지고 계신 고객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하드웨어도 동시에 구매를 해야 되고 소프트웨어도 구매를 해야 되며 하드웨어는 4년에서 5년 주기로 계속 갱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물론 가지고 계신 버짓을 사용해서 미리 포캐스트를 하면 좋겠지만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또 IT 매니저 입장에서는 그런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것에 때문에 사실은 비즈니스의 임팩트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 페이에스그로 모델 자체가 가장 좋은 점은 필요한 만큼 쓴다. 어느 리전에도 필요한 만큼 쓰고 끄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특별한 커밋먼트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쓰시고 나서 필요한 만큼 뭐 데이터 트래픽이나 아니면 사용자의 유저 수에 맞춰서 비용을 계산하신 후에 그 다음에 그 비용만 계산하시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존의 BDI랑 비교해서는 어떤 식으로 뭐 버짓을 구성하시거나 이런 게 큰 차이점을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은 제가 많이 기존의 BDI를 쓰고 있는 고객분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건 기존에 있는 BDI를 전부 다 워크스페이스로 옮기는 거는 실제로 비용적인 측면에서 굉장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가 아직 엔드 오브 라이프 상태가 아닌데 그걸 사실 워크스페이스로 전부 다 변경을 한다기보다는 가장 컴플레인이 심하고 외부에서 혹은 외국에서 접속하는 문제가 있는 고객부터 서서히 점진적으로 도입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페이어스고가 이제 저희가 뒷받침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용자에게만 먼저 적용시키고 필요한 만큼만 비용을 부담하신 후에 차후에
하드웨어나 이런 부분을 교체할 시기가 왔을 때 전반적으로 전부 다 바꾸시는 거를 고려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희가 그 인스턴스 타입이라고 하는 모델이 5가지가 존재하는데요. 밸류, 스탠다드, 퍼포먼스, 파워, 그래픽이라고 있는데요. 사실 그래픽은 서울 리전에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다른 리전에 보시면 그래픽은 현재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차이점은 밸류는 당연히 뭐 리소스 간의 차이긴 한데 밸류는 싱글 CPU의 2GB 메모리여서 일반적으로 테스트 용도나 이런 용도로 사용하시지 일반적인 BDI의 스펙상으로는 맞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BDI의 온프렘에 사용하시는 것과 비교했을 때는 스탠다드가 일반적인 추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많이 질문하시는 게 그러면 BDI 온프렘에 두 개의 CPU의 4GB 메모리를 사용했을 때보다 저희가 더 성능이 좋느냐고 많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거는 당연히 yes 혹은 no라고 대답을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온프렘에 BDI를 구성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서버의 구성을 하기 때문에 CPU나 메모리를 나누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메모리는 공유를 하게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완벽하게 나눠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정한 사용자나 많은 사용자가 메모리를 많이 사용한 어플리케이션을 지속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실제 2CPU나 4GB로 유저에게 할당을 하였더라고 하더라도 많이 느리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는데 저희는 모든 워크스페이스를 포함한 모든 이런 매니지 서비스의 기본은 EC2 기반의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EC2 자체는 CPU도 공유하지 않으며 메모리 역시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온프렘보다 특히 메모리상으로는 저희가 성능이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왜 저희가 아니라고도 말할 수 있냐면 특히 금융권인 경우에는 2GB CPU 2개나 메모리를 4GB 메모리를 가지고 사용을 하셔도 큰 문제가 없지만 제일 많이 우려되는 부분은 사실은 규제나 이런 것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을 굉장히 많이 까시거든요. 특히 보안상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까시면 사실은 CPU 2개나 아니면 메모리 4GB로도 부족하실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미리 양해를 드리고 그래서 성능 테스트를 반드시 하셔서 적합한 인스턴스 타입을 고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Bring Your Own License라고 해서 BYOL이라는 부분도 가능한데 고객이 윈도우 7이나 윈도우 10에 본인이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라이센스를 클라우드에 올려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유저당 매달 4불 정도가 절감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그래픽 인스턴스 타입인데요. 그래픽 인스턴스 타입은 엔비디아 칩을 사용해서 만든 인스턴스 타입인데요. 모든 사용자한테 적용되지는 않고요. GPU가 반드시 필요한 특정한 사용자에게 대해서는 그래픽 인스턴스 타입을 권장드리나 현재 RC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울의 리전에는 나와 있지 않고 향후에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역별 우선 요금 체계는 대부분 다 다르고요. 이 인스턴스 타입도 당연히 다르겠지만 미국 요금과 일본 요금과 한국 요금이 다 다릅니다. 또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저희가 일본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열심히 설명을 드려서 살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웸이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웸이라는 제품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어플리케이션 배포 혹은 OS 패치 위주의 어플리케이션 매니지 서비스인데 아쉽게도 이 웸 자체는 RCN의 서울 리전에 아직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기존의 패칭 솔루션이나 아니면 어플리케이션 배포 솔루션을 이용하실 것을 추천드리고 웸 같은 경우에는 미국 리전이나 아니면 유럽 리전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워크스페이스 사용자에 대해서 무료로 드리는 것들이 있는데요. 웍독이라고 하는 제품이 있고요. 간단히 생각하시면 엔터프라이즈 기반 정도의 드롭박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구글 드라이브나 아니면 다른 이제 경쟁사 제품이랑 크게 차이가 없고요. 그리고 장점은 워크스페이스의 사용자인 경우에 50기가가 무료로 제공이 되고요. 유저당 50기가가 무료로 제공이 되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아직 기능이 나와 있지 않지만 워크스페이스 관련한 이제 추가 기능이 나올 예정인데요.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기존에 사용하시는 그 구글이나 이런 것보다 저희가 더 나은 점이 있는지 보시면 사실은 사스 기반의 데이터 쉐어링 솔루션의 문제점은 누구나 접속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워크스페이스나 이런 BDI 사용자가 요구하는 거는 본인도 워크스페이스에 들어가서 데이터를 세이브할 수 있는 폴더가 필요하고, 또한 워크스페이스를 사용하고 있는 유저 간에 서로 데이터 공유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법을 많이 찾고 계시는데요. 현재는 웍독이라는 서비스 자체가 사스 기반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특별한 리미테이션 없이 워크스페이스에서 저장한 데이터를 외부에서도 그대로 액세스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워크스페이스랑 사실 많이 번들로 많이 팔고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워크스페이스에서만 접속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될 예정이고, 그 기능은 예를 들면 워크스페이스의 디바이스 서티피케이션을 미리 배포해놔서 워크스페이스 디바이스 서티피케이션을 가지고 있는, 그러면 워크스페이스만 되겠죠? 워크스페이스만 사용해서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는 추가적인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따가 솔트웨어 매니저 분께서 요거를 어떻게 퀵 스타트를 하는지 한 20분 정도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실제로 워크스페이스 퀵 스타트라는 거를 구글에서 찾으시면 정말로 진짜 한 30초 만에 BDI 본인이 원하는 VM을 구성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트라이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용자 유저 아이디를 만들 경우에 어떤 서비스든 아마존의 어떤 서비스를 100불까지 그대로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워크스페이스도 그 서비스 중에 하나고요. 반드시 한번 사용해 보시고 얼마나 저희가 간단하게 매니징을 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 자료는 아래와 같고요. 그리고 제가 요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사용 예시 3가지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자, BDI는 실제로 필요한 솔루션입니다. 누구도 BDI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BDI가 필요하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정부의 규제나 특별한 그런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있을 경우에는 모든 사용자에게 필요하지만 정부의 규제가 없더라도 상당히 많은 고객들이 BDI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BDI가 가장 많은 문제점을 사실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그게 비용이 높다는 거. 그리고 구축하는 데 실제로 많이 걸린다는 거. 실제로 구축을 할 때 많이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플리케이션 컴패티빌리티 테스트라고 해서 어플리케이션이 OS와 호환성이 가능한지 테스트, 그 다음에 BDI 솔루션 자체가 디플로이 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BDI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데스크탑 관리이기 때문에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확장, 아까 말한 컨트랙 유저나 아니면 이머전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하드웨어를 매번 갱신할 때마다 결국은 마이그레이션 형태가 아니라 재디플로이라는 그 느린 장착 서비스, 느린 장착 설치를 다시 매 5년마다 경험하시게 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면 얼마나 걸리나, 준비 기간, 그리고 저는 이 기존의 BDI를 팔던 업체에서 왔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선 워크스페이스는 몇 시간, 며칠, 몇 분도 걸릴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 따라서. 그리고 온프렘은
주로 몇 주 이내에 디플로이 되는 경우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제 경험상으로는 기본적으로 2달, 3달, 길게는 6개월까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용자가 많아지는 경우, 특히 한국처럼 금융권 대상으로 굉장히 많은 유저한테 배포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역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준비 기간도 오래 걸리지만 배포를 하는 것 자체도 순차적인 배포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몇 달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비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Pay as you go라고 해서 사용하신 만큼만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온프렘의 BDI는 당연히 사용자가 실제로 만유저인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순차적인 롤아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만유저에 대한 하드웨어를 구매를 하시고 순차적으로 1년의 기간을 둬서 만유저나 2만 유저를 롤아웃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디폴트로 보안을 제공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성능의 저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그 온프렘의 경우에는 그 별도의 추가적인 네트워크 구성해서 하고 또 추가적인 보안 작업이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또 확장성은 당연히 저희는 사용한 만큼 내는 거고 리전도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또 BDI 쪽은 온프렘 BDI는 하드웨어를 구매해서 다시 배포해야 된다는 거. 어플리케이션 관리 부분에서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거를 동일하게 사용해서 특별한 차이점이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유지 보수는 저희가 당연히 매니지 서비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클라이언트 배포도 대신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인프라도 미리 관리해드립니다. 자, 이 재미없는 부분은 이제 끝났고요. 드디어 제가 정말 오늘 얘기하고 싶은 3가지 사용 예시에 대해서 최대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부분은 어차피 그 뒤에 사용 예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중간중간 질문이 있으시면 반드시 저한테 질문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말을 할 때 말을 좀 빨리 하는 편이어서. 자, 첫 번째는 인터넷 막 분리. 그게 아시겠지만 금융권에 가장 BDI를 많이 쓰는 사용 예시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고객한테 저희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을 해드리고 고객이 선택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제가 최대한 저희 장점과 단점을 전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국 쪽을 사실 많이 하지 않았어서 인터넷 망분리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조사를 했는데요. 뭐 아시겠지만 인터넷 망분리의 일반적인 도입 이유는 정부나 공공기관 아니면 금융기관의 사이버 공격이 증가를 해서 정부 쪽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온 상태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업무망과 인터넷망이 분리가 되지 않아서 실제로 그 인터넷을 타고 돌아와서 그 사용자의 PC에서 뭔가 심어놓고 이걸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우선은 예전에 망분리를 했을 때는 인터넷을 망분리를 하는 게 원칙이 아니라 업무망을 분리해도 된다고 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인터넷 망분리만 추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당연히 중심을 인터넷 망분리로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이 3가지가 있는데 아시겠지만 뭐 금융전산 분리망 가이드라인과 개인정보 기술적 관리 보호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금융권에 적용이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뭐 비트코인 거래소나 이런 부분은 개인정보관리보호법에 적용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금융전산 망분리 가이드라인이 존재함에 불구하고도 실제로 예외사항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예외적 가이드라인을 해서 추가로 정부의 금감원에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요. 그 부분을 이제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우선은 저희 아키텍처에 대해서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이게 예외적으로 그 망분리 예외 적용이 가능하신지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적인 구축 방법은 업무망이랑 인터넷망을 당연히 분리하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기본은 인터넷망을 분리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망 간 데이터 연계 환경을 구축을 해서 고객의 PC에서 사용자의 PC에서 BDI로 데이터를 보낼 때 반드시 로그와 특정한 시스템을 통해서 데이터를 보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망간 데이터 연계 환경을 구축할 때도 당연히 하드웨어를 추가 구매하게 되시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보안 장비, 네트워크 장비를 도입해서 망 분리를 완벽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제로 클라이언트, 띵 클라이언트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모든 일반적인 PC를 다 가지고 하기는 너무 비용상의 부담이 있고 관리상에도 문제가 있으며 보안의 허점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인터넷 PC를 별도로 구매를 하거나 인터넷 PC를 별도로 구매하는 게 아니라 지로 클라이언트나 띵 클라이언트처럼 이런 그 사용자의 단말기를 구용해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건 약간 저쪽에 가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원래 여기서 다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사진이 안 나와도 상관이 없어서 근데 왜 소리가 안 나올까요? 왜 안 나올까요? 여기서만 나오나요? 그럼 여기서 해야겠다. 제가 그러면 우선은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저희가 매니지 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니지드 서비스라는 거는 마우스가 보이시나요? 마우스 보시면 되고요. 매니지 서비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BDI를 구성을 할 때 브로커라고 부르는 많은 시스템을 먼저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VM이나 이런 사용자가 직접 사용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실제로 상당히 많은 인스톨레이션이 필요한 이유가 이런 브로커나 인터넷 액세스 게이트웨이나 이런 게 많이 필요해서 미리 구축하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구축은 당연히 이제 고객이 하실 필요가 없고요. 우선은 어떤 시스템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지 아셔야 패킷 플로우를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우선 어센티케이션과 세션 게이트웨이가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트리밍 게이트웨이가 있습니다. 당연히 하는 일은 이름이랑 비슷한 일을 합니다. 인증을 하고 사용자의 세션을 관리하고 스트리밍 게이트웨이는 픽셀 트래픽을 보내는 이 역할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제가 사용자가 돼서 천천히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빨간 라인이 실제로 어센티케이션을 하는 트래픽입니다. 이 빨간 라인은 포트 443을 이용합니다. TCP. 유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어센티케이션 서버에 보냅니다. 당연히 어센티케이션 서버는 AWS가 매니징하는 어센티케이션 서버입니다. AWS가 매니징하는 어센티케이션 서버는 당연히 사용자의 유저 크리덴셜과 이런 걸 확인할 누군가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 AD 커넥터라고 하는 역시 AWS의 매니지 서비스를 통해서 온프렘에 있는 AD로 접속을 하게 됩니다. 자, AD 커넥터는 어차피 매니지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냥 프로비저닝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구축을 하시기 전에 미리 필요한 거는 온프렘 데이터 센터와 AWS 간에 당연히 VPN 연결이거나 혹은 다이렉트 커넥트 방식으로 당연히 연결이 돼 있어야 AD가 저희 시스템과 통신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센티케이션이 추가로 끝내고 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세션 게이트웨이가 세션을 생성해서 보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션 게이트웨이가 보관을 하면 유저에게 스트리밍 게이트웨이로 가라고 리다이렉션을 보내줍니다. 자, 유저는 이 파란색 라인을 통해서 스트리밍 게이트웨이로 가서 접속을 시도하면 스트리밍 게이트웨이는 실제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옆에 있는 세션 게이트웨이에 물어봅니다. 물어보고 나서 유저가 어센티케이션이 끝난 유저인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워크스페이스로 가게 됩니다. 자, 워크스페이스는 사용자의 VPC라는 곳에 위치하지 않습니다. 워크스페이스는 매니지 서비스이기 때문에 워크스페이스 자체는 AWS의 망에 위치합니다. 그러면 이 워크스페이스를 가지고 온프렘에 있는 애플리케이션과 다시 연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연동을 하느냐? 이 워크스페이스 자체가 피지컬 인터페이스를 2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스트리밍 게이트웨이랑만 통신을 할 수 있고 얘는 다른 곳이랑은 아예 통신을 못합니다. 스트리밍 게이트웨이만 통신을 할 수 있고 나머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고객의 VPC
다시 말하면 고객이 매니징하고 고객이 관리할 수 있는 네트워크로 연결이 됩니다. 이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면 다시 인터넷으로 나갈 수도 있고요. 인터넷 게이트웨이라는 게 당연히 여기 미리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혹은 뭐 일반적인 경우는 인터넷 망분리에서는 맞지 않지만 어떻든 데이터나 다른 어플리케이션 접속하기 위해서는 동일하게 이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VPN이나 다이렉트 커넥트를 통해서 데이터 센터에 연결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확실하게 미리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스트리밍 게이트웨이와 사용자가 통신을 할 때는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고 다이렉트 커넥트로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만약에 인터넷에 위치하지 않고 데이터 센터에 위치를 하더라도 실제로 인터넷에 나가는 것이 없이 트래픽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딱 하나의 트래픽, 이 빨간색 라인으로 되어 있는 트래픽은 반드시 인터넷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망분리의 예외 사항을 말씀을 드린 건 실제로 얘가 데이터를 다른 걸 보내는 건 없고요. 진짜 어센티케이션 하는 첫 번째 패킷만 인터넷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예외 사항으로 물론 예외 사항으로 반드시 적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해당하는 리스트를 드립니다. 어디에만 접속을 가능하게 하는가. 모든 데에 사실 접속할 필요는 없잖아요. 443이긴 한데 저희 어센티케이션 게이트웨이와 세션 게이트웨이만 접속하게 하는 리스트를 드리면 파이어월에 똑같이 적용을 하셔서 어센티케이션은 동일하게 인터넷으로 적용을 하시고요. 나머지 스트리밍 게이트웨이와 통신을 하는 부분은 다이렉트 커넥트로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고객이 사용하는 모든 데이터는 실제로 스트리밍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인터넷 망분리 요건에 맞을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예외 사항에 실제로 맞지 않으면 일반적인 금융권의 망분리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많은 그 문제점, 이게 문제점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사실은 저희가 사스 베이스의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만든 거고요. 저희가 엔터프라이즈 고객한테 많은 피드백을 받아서 모든 트래픽을 다이렉트 커넥트를 통해서 인터넷 연결 없이 하는 새로 제품이 조만간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 전까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센티케이션을 통한 어센티케이션을 위한 트래픽은 반드시 인터넷을 통해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제가 했었던 테스트나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휴넷시온이랑 크로스넷이랑 연동 테스트를 완료한 상태고요. 아시겠지만 휴넷시온이랑 크로스넷이 망 연계 솔루션의 1위랑 2위 업체로 알고 있고요. 실제로 금융권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솔루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면 되느냐, 실제로 테스트를 할 때는 이거보다 조금 더 간단하게 구성을 했고요. 제가 이제 실제로 적용 가능한 어떻게 적용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망 연계 솔루션은 항상 페어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항상 두 대 같이, 물론 뭐 H 하시면 좀 더 뭐 다른 게 필요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구성은 두 대로 같이 연결을 하게 되고요. 이미 금융권 모든 고객이 망 연계 솔루션을 데이터 센터에 이미 구축해 놓으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워크스페이스랑 연동을 하더라도 추가적인 망 연계 솔루션을 바꾸거나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망 연계 솔루션을 어떻게 동작하는지 말씀을 드리면 업무망에 있는 사용자가 망 연계 솔루션의 한 페어의 데이터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두 장비 간의 단방향 암호화 프로토콜을 통해서 이 다른 쪽 장비에 보냅니다. 이 다른 쪽 장비는 다시 파이어를 통해서 워크스페이스에 데이터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망분리에서 망 연계 솔루션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보이는 이유가 업무망에서 비보안망에 위치한 워크스페이스에 데이터를 보낼 때 절대로 다이렉트로 보내지 않게 만들며 실제로 데이터의 로그가 전부 다 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테스트한 휴넷시온이나 크로스넷과는 제가 일부러 이 하드웨어 장비를 가지고 일부러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없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테스트한 다른 벤더도 있는데 실제로 모든 고객들이 망 연계 솔루션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고 혹시 망 연계 솔루션이 이미 엔드 오브 라이프여서 망 연계 솔루션 자체도 클라우드에 옮길 수 있느냐 이런 비슷한 질문이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답은 네, 망 연계 솔루션 중에 일부는 클라우드에 올려서 똑같이 페어로 구성할 수 있는 솔루션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요 두 개의 하드웨어가 VM 형태로 이쪽에 위치를 하게 되고 업무망 사용자는 당연히 VPN이나 다이렉트 커넥트를 통해서 망 연계 솔루션이랑 연동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우선은 이거는 뭐 특별하게 복잡한 건 아니고 저희가 그 금융권이나 이런 금융권 비슷한 개인정보에 민감한 고객과 이야기할 때는 망 연계 솔루션을 모두 사용하고 있는 것 때문에 제가 미리 테스트를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병원도 망 연계 솔루션을 모두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망 분리에 적당하게 적용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혹시 다른 사용자나 이런 거에 추가적으로 만약에 적용을 하시려면 기존의 망 연계 솔루션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된다는 점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테스트를 했고요. 그래서 왜 워크스페이스가 이런 금융권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이냐. 저희가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유일한 클라우드 사업자입니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융권도 자체가 원래 ISMS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주체이기도 하고요. 저희 자체도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금융권에 있는 어떤 워크로드를 AWS에 실을 수 있을 때 이 KIMS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의 장점 말씀드렸지만 고객의 환경에 추가적인 네트워크 장비 구입이나 추가적인 PC의 구입을 할 필요가 없으며 특히 망 연계 솔루션에 관한 한은 특히 기존의 망 연계 솔루션을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세션을 준비하면서 저희 AWS 한국 쪽 금융권 담당하는 분들과 좀 대화를 많이 했는데요. 실제로 금융권은 금융망간 분리 데이터에 적용받지 않는 분야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보험회사, 정직원이 아닌 보험회사 직원, 그러니까 정직원이 아닌 예를 들면 보험 판매원들도 실제로 보험회사나 이런 시스템에 접속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분들도 실제로 금융전산망 분리에는 사실 적용받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추가적인 보안을 요구하는 사용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사실 BDI나 저희 워크스페이스를 적용하시면 사실은 훨씬 쉽고 빠르게 간단하게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처음 한 거를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원격 근무 해외 지사. 지금 오신 고객분들이 회사가 어디이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살고 있는 싱가포르만 봐도 신한은행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하나은행 이런 곳이 굉장히 브랜치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동남아뿐만 아니라 미국 이런 곳에 금융권도 사실은 진출하고 있는 회사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런 고객들이 기존에 어차피 온프렘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다 사용해야 되는 정직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데이터 센터에 구축한 BDI를 결국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러는 경우에 지속적으로 나오는 불만은 느리다, 사용이 불가하다.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으시고 실제로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 BDI라는 솔루션 자체가 어차피 인프라 베이스에서 운영하는 솔루션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먼 곳에 위치하거나 아니면 사용자가 인터넷이 나쁜 곳에 위치한 곳에서 한국에 접속을 해서 BDI를 원활하게 사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고객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와 함께 대처를 하시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고객은 제가 지금 이미 진행을 해서 디플로이를 시작한 고객입니다. 국내 A 카드사고요. 이름은 말씀드리고 싶지만 제가 이름을 절대 말씀을 드리면 안 된다는 얘기를 받아서 A 카드사라고 했고요. 그리고 A 카드사는 특징이
뭐 어차피 회사 이름을 말씀드리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제가 약간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미국의 사용자가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인도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습니다. 세 군데의 메인 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도입하려는 이유는 해외 점포나 콜센터의 BDI 환경을 제공하는 목적이긴 한데요. 이번에 디플로이 하는 거는요. 이번에 이제 한 3, 4주 정도 전에 POC를 완전히 맞추고 미국 리전에 디플로이를 하게 시작하는데요. 어떤 사용자가 어떤 사용자를 위해서 쓰느냐. 실제로 컨트랙 유저 대상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기존의 카드사나 아니면 금융권이 해외 지사를 만들 때 실제로 한국 분들을 많이 보냈었어요. 그래서 한국 분들을 많이 보낸 경우에는 그분이 이제 퍼머넌트 인플로이니까 한국에 반드시 접속을 해서 이 업무를 해야 되는 일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러면 사실 비용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서 최근에 많이 이제 트렌드는 현지 직원을 최대한 활용하자. IT 직원도 사실 현지 직원을 많이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유저냐면 이 A 카드사가 전체 IT의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특히 ERP 시스템을 해외 지사부터, 국내는 이미 끝났고요. 해외 지사를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인력이 전부 컨트랙트 유저입니다. 컨트랙트 유저가 물론 아예 이제 시스템에 어느 정도 접속을 하긴 해야 되는데, 문제는 사용 기간이 문제였어요. 이 프로젝트가 1년 좀 넘는 프로젝트인데 1년 좀 넘는 프로젝트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컨트랙터가 고용이 될 텐데, 그 인도, 미국, 유럽 이 세 나라에 고용되는 컨트랙트의 그 많은 숫자를 위해서 BDI 팜을 1년 반 동안 사용할 것을 구성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이 정확한 유스 케이스를 위해서 미국 쪽은 워크스페이스를 사용하는 걸로 결정을 해서 구축을 시도하고 있고요. 실제로 성능 테스트는 대부분 사용자가 어차피 미국에서 접속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굳이 서울에 할 이유가 없는 유저들이기 때문에 성능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만족도가 높았고, 컴패티빌리티 테스트나 그런 것도 무리 없이 통과를 했고요. 그리고 이 사용자는 자기 윈도우 7 라이센스가 반드시 7을 올려서 사용해야 되는 고객이기 때문에 자기 라이센스를 올려서 사용하는 고객입니다. 그리고 우선은 제가 직접 미국 쪽에 있는 쪽이랑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리 없이 배포가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실제로 사용한 금융권 고객이고요. 자,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2가지가 있어요. 자, 어차피 중국 쪽에도 회사가 나와 있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미국 쪽에도 당연히 많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질문. 제가 한국 대신, 그러니까 한국의 자기 데이터 센터 대신 서울 리전을 사용하면 접속이 더 빨라질까요? 물론 미국에서 한국 오는 건 특별히 빨라지진 않죠. 어차피 거리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서울에서 멀지 않은 지역,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이런 지역에서 저희 본인의 데이터 센터 말고 저희 데이터 센터를 사용했을 때 더 빠릅니까? 약간 더 빨라집니다. 왜냐? 저희가 당연히 월등히 좋은 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선은 제가 첫 번째 많이 받는 질문이고요. 2번째 많이 받는 질문. 서울 리전에 가깝지 않습니다. 자, 미국이나 유럽은 어차피 서울 리전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서울 리전의 워크스페이스를 구성해도 빨라지지 않아요. 왜냐? 레이턴시를 저희가 줄일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빨라지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어떻게 AWS의 백본을 사용해서 빠르게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BDI는 레이턴시에 굉장히 민감하고 패킷 드랍에 민감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레이턴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지속적으로 적정선의 밴드위스를 패킷 드랍 없이 제공을 하면 아까 그러니까 이미 많이 보신 레깅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해소가 됩니다. 물론 레이턴시는 저희가 못 줄여드리지만 저희 백본은 저희가 구성한 거기 때문에 밴드위스가 훨씬 크죠. 전용선보다 가격도 당연히 쌀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건 어떻게 워크스페이스에 사용하면서 저희 백본과 통합해서 가장 빠르게 구성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는 다이렉트 커넥트 게이트웨이라는 기능입니다. 다이렉트 커넥트 게이트웨이라는 거는 제가 뒤에 그림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거는 VPN으로는 구성이 안 되고요. 반드시 서울 리전 가는 다이렉트 커넥트라는 전용선으로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다이렉트 커넥트는 몇백 메가부터 존재를 하기 때문에 굳이 몇 기가나 이런 건 필요 없고요. 사용자 유저 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자, 서울 리전에서 다이렉트 커넥트로 서울에 있는 본인의 데이터 센터로 전용선을 끕니다. 그리고 나서 다이렉트 커넥트 게이트웨이라는 펑션을 이네이블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 워크스페이스를 미국에 띄웠습니다. 워크스페이스를 미국에 띄우면 원래 실제로 사용해야 되는 애들은 고객의 데이터 센터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죠? 어차피 뭐 사스 어플리케이션이야 이런 걸 사용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워크스페이스를 띄우는 거의 장점은 고객의 유저와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사용자와 AWS 간에 실제로 거리를 줄여주기 때문에 여기 망은 사실은 ICN에 접속하는 것보다 당연히 낫겠죠. 특히 온프렘에 접속하는 거면 당연히 훨씬 빠릅니다. 자, 사용자는 이쪽에 위치를 해서 US 접속을 합니다. 다이렉트 커넥트 게이트웨이를 통하면 마치 이 게이트웨이가 US에도 바로 붙어 있는 것처럼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US 리전에 워크스페이스를 띄웠을 때 데스티네이션이 이쪽이다. 그러면 이 게이트웨이가 여기 부분은 AWS 백본입니다. 백본을 통해서 한국에 있는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다이렉트 커넥트를 통해서 데이터 센터에 통신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일반적인 고객이 가지고 있는 전용망보다는 훨씬 더 밴드위스를 많이 갖고 있고 안정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식으로 이미 제한한 고객이 한국에 몇 고객이 있고요. 실제로 물론 아직 테스트를 하지 않았지만 이론적으로는 실제로 온프렘에 구성한 것보다는 월등한 성능 향상을 보실 수 있고요. 특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US인데 되게 많은 고객들이 동남아에 브랜치가 되게 많아요. 동남아에서 한국은 정말 느리거든요. 제가 어차피 싱가포르에 오래 살았고 하는데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에 접속하는 건 거의 뭐 너무너무 느려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US 웨스트를 싱가포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싱가포르에 워크스페이스를 띄워놓고 싱가포르에서 다이렉트 커넥트 게이트웨이 이네이블 하시면 싱가포르에서 ICN 서울 리전까지 백본을 타고 넘어옵니다. 당연히 월등히 빠릅니다. 특히 동남아의 경우에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는 해외로 가는 건 많이 느린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싱가포르로 가는 경우는 상당히 빠른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똑같이 비슷하게 얘기를 했을 경우에는 동남아 유저는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특히 그러면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에서 그러면 싱가포르 리전까지 빠르냐? 나쁘지 않습니다. 100% 빠르다고 볼 수 없습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인터넷 환경이 많이 중요하긴 하지만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에 있는 많은 고객들이 ICN을 통해서 싱가포르를 통해서 서비스를 받고 있고 굉장히 큰 무리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쪽만 보시지 말고 실제로 많이 문제가 되는 지역은 동남아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싱가포르 쪽은 이렇게 지원을 하시면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 서비스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AWS와 서비스를 워크스페이스랑 통합을 했을 때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좀 전에 커넥트 비디오를 되게 열심히 보고 계셨는데
사실은 커넥트랑 통합을 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금융권이 콜센터를 가지고 있고요. 콜센터가 사실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 AWS 커넥트를 많이 이제 포지셔닝을 하기 시작했는데, 왜 AWS 커넥트가 워크스페이스랑 같이 동작을 했을 때 훨씬 더 가치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아마존 커넥트는 어느 정도 아실 것 같지만, 우선은 이거는 당연히 일반적으로 그 고객센터에서 다 제공되는 기능이에요. 그걸 매니지 서비스로 제공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커넥트의 장점이죠. 100% 클라우드 베이스이고요. 당연히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하드웨어도 필요 없고 외부에서도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인프라가 필요 없고요. 시스템 증설이나 축소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이게 마치 워크스페이스랑 가지고 있는 많은 장점이랑 사실 겹칩니다. 그리고 탄력적이고 필요에 따라 확도 축소를 가능해 합니다. 근데 아마존 커넥트를 사용했을 때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 사실은 BDI가 고객 컨택센터라 많이 팔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안상의 이유가 문제거든요. 근데 커넥트가 인터넷에서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보안상 이슈가 더 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문제가 되느냐. 자, 클라우드 기반의 고객센터 도입할 때 고려사항이 뭐냐면 데이터 유출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고객의 데이터는 CRM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접근을 하게 되는데, 보통 다 웹베이스로 돼 있고 전화도 사실은 인터넷으로 받는데 CRM도 결국은 인터넷으로 풀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고객 데이터를 이런 상담원 분들이 전부 접속을 인터넷에서 집에서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사실은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보통은 사무실에서 접속을 하라고 해요. CRM도 SaaS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이 많고 커넥트도 SaaS 기반이 많지만 보안사항의 이유로 결국은 사무실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고 사무실에서만 접속을 하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제는 사무실에서 접속을 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커넥트는 꽤 많은 포트를 열어줘야 됩니다. 특히 다이나믹 포트를 사용합니다. 다이나믹 포트의 적용 방식은 매번 포트가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포트를 레인지로 열어야 되는 나쁜 점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VoIP 형태로 제공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장치가 다양하지 않습니다. 모든 장치에서 커넥트가 돌아가진 않습니다. 자, 이게 커넥트가 좋긴 하지만 약간의 보안상의 문제와 특히 인프라 쪽의 보안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요. 제가 요 리퀘어먼트를 받아서 싱가포르 고객 중에 하나에 커넥트랑 같이 연동을 해서 제안을 한 고객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제안을 했느냐. 이거는 커넥트를 잘 아시면 물론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최신의 고객센터는 전부 다 웹베이스로 바뀌었어요. CRM도 웹베이스, 레코딩 시스템도 웹베이스입니다. 실제로 사용자가 상담원이 인스톨레이션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보안상 문제가 되는 거죠. 아마존 커넥을 썼을 때, 워크스페이스 없이 썼을 때, 이제 제가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이렇게 화면을 구성하도록 만들어 드립니다. 아마존 커넥트의 소프트폰, 그 다음에 챗봇이라고 하는 아마존 렉스 서비스, 그리고 CRM은 당연히 웹페이지에서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이스 레코딩 시스템은 제가 알기로는 한국의 규정상 한국 제품을 반드시 써야 되고 사스 베이스를 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요. 자, 사용자가 이 웹페이지를 통해서 이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접속을 하게 되는데, 보통 보안상의 이유로 CRM은 반드시 온프렘에 구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사무실에서만 접속을 하게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이 아마존 커넥트의 장점은 어디서든 접속을 가능하게 하고 사무실이 없어도 되고 하는 게 장점인데, 이 CRM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무실에 다시 붙들어 놓는 그런 현상이 발견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존 커넥트를 사무실에서 썼을 경우에는
UDP 포트 3487은 처음에 커넥션 이스태블리시 하는 포트고요. 그 추가로 실제로 RTSP 포트는 다 열어줘야 돼요. 그 많은 포트를 열어줘야 되는 게 문제죠. 워크스페이스면 어떻게 되느냐? 구성은 이렇게 돼요. 되게 간단해요. 사용자는 워크스페이스만 접속을 합니다. 포트도 워크스페이스에 관련한 포트만 열고요. 데스티네이션도 워크스페이스에서 다 관리합니다. 워크스페이스를 통해서 사용자 데이터베이스 혹은 CRM 아니면 다른 서비스 모두 워크스페이스를 반드시 거쳐서 통신하게 만들면 됩니다. 자, 디자인은 간단하게 되는 거죠. CRM 자체는 결과적으로 SaaS를 쓰셔도 되고 온프렘에 구축할 필요가 더욱더 없는 거죠. 만약에 CRM을 AWS에 같이 옮기신다. 굉장히 많은 텔코들이 지금 CRM을 클라우드 베이스로 바꾸고 있는데 클라우드 베이스로 바꾸는 게 아니라 AWS로 옮기고 있는 거예요. 자, 서비스를 CRM을 AWS로 옮기면 워크스페이스에서 AWS 그 CRM만 연결하는 리미테이션을 중간에 걸어준다면 어차피 CRM은 인터넷으로만 연결 안 되게 막아놓으면 이런 상담원 분들은 외부에서 어차피 CRM 접속을 할 수 없습니다. 포트도 워크스페이스는 포트 2개만 씁니다. 아까 443과 UDP 포트, PCOIP 포트만 쓰기 때문에 다이나믹 포트를 방화벽에 열어줄 필요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관리도 편하고요. 커넥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장점과 워크스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장점을 통일해서 포함해서 안정적으로 그리고 보안상으로 강화해서 커넥트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말이 좀 길어졌네요. 네. 우선은 제 슬라이드는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하셔도 되고요. 브레이크 타임 10분 정도 가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커넥트나 워크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싱가포르에 있는 고객하고 테스트를 완료해서 제안을 한 상태고요. 실제로 미국 쪽은 이렇게 제안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고객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